국회 과방위에서 또 출연료 문제로 여야 공방이 오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TBS 라디오 진행자죠. 김어준 씨 출연료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국회 안에서도 공방이 일어났는데 이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 400억 원을 받는 공영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출연료를 받은 것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공장 문제는 이 도를 넘은 정파 방송 문제 논란도 있습니다. 김어준 씨의 편향성을 공격해온 것은 이제 야당의 선거 전략상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거를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특정 진행자를 찍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국회를 활용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저희도 각종 종편 방송에서 저희 쪽에 좀 불리하거나 과도하게 발언하는 진행자나 출연자들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할 거고, 그럴 경우에 이 상임위가 쓸데없는 방송의 어떤 대리전처럼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야당에서 이제 공정성 문제를 제기를 한 거고 여당에서는 이른바 찍어내기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회당 출연 논란은 지난해 국감에서 야당 의원을 통해서 한번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렇게 불거진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서울시의 이 교통방송 TBS는 시민의 혈세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방송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방송이니만큼 여기에 진행되는 진행자가 규정과 원칙에 맞게 출연료를 수령해 갖는가는 매우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규정과 원칙에 맞지 않게 이 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구두 계약 상태로서 기존에 있었던 다른 출연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과도하게 갖춰진 규정보다 훨씬 더 높은 출연료를 받아갔다면 이것이 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지들을 언급하게 된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TBS가 적절하게 나타나서 해명을 하거나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지만 그런 내용들이 잘 존재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김어준 씨 방송이 단순하게 편향성이나 정파적 편파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수차례 보도하는 등 이것은 이제 선거에도 심대한 정치적 중립 부분을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쏟아낸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하게 한 해, 두 해 거쳐왔던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냐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원리 원칙에 맞춰서 야당은 그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질적인 상황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일단은 계약서 작성 문제, 고액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짚고 있습니다만 여당에서는 이 문제를 꼭 국회를 활용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또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김어준 씨의 TBS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 중립성 문제와 고액 출연료 문제, 그 다음에 구두 계약 문제는 이게 섞여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 따로따로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 고액 출연료 문제는요. 김어준 씨가 이 TBS 프로그램 진행하고 나서 TBS 라디오의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청취율이 14%에 이르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광고가 여기에 붙습니다. KBS 방송에서도 이 광고가 많이 붙는 경우에는 고액의 출연료를 또 주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출연료가 적정한가의 문제는 지금 이 방송의 위상이나 구독자 수, 청취자 수 이런 걸 본다면 이거는 좀 별개로 논의할 문제다. 다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두 계약이 이제까지 관례였다고 할지라도 한 7, 8명 정도가 지금 구두 계약으로 그렇게 출연료가 나가고 있다고 지금 밝혔는데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돼야 될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국민의 세금이 투자가 된 곳에 어떠한 서류적인 근거도 없이 말로 돈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좀 그런 점에서 뭐 야당이 얘기하든 감사원에서 뭐 얘기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앞으로는 이것이 TBS뿐만이 아니라 KBS도 마찬가지고 뭐 일회성 출연자가 아닌 고정 진행자 같이 매일 등장하는 사람이라면 구두 계약이 아니라 서류로서 이것이 앞으로는 존재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과 또 공정성 문제는 또 별개입니다. 공정성 문제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고 방송심의위원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개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불공정한데 서류 없이 고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돼서는 이게 서로가 좀 섞이지 않는 문제를 갖다가 섞어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점에서 정쟁으로 그렇게 아니다. 그럼 정권 바뀌면은 또 과거에 옛날에 정현주 사장 KBS 쫓아냈듯이 또 홍준표 전 대표가 뭐 SBS가 좌파 방송됐다 똑같은 논리가 계속 또 반복되거든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원칙
혈세가 들어간 거는 서류를 근거로 하자. 앞으로 저는 만들 필요가 있고요. 네. 액수, 이건 자본주의의 논리를 따르면 됩니다. 출연료는. 그다음에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 사회의 방송들이 종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좀 중립적인 기구를 만든다던가 또는 거기에 좀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거를 좀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이런 쪽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갈래별로 좀 다르게 봐야 된다. 분명 계약성 문제는 혈세가 들어가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한 또 김어준 씨 본인의 입장을 듣고 위원님께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일개 라디오 진행자 때문에 감사원이 특정 기관을 감사한 사례가 감사원 역사상 있었나요? 어떤 단체는 문체부에 TBS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진정서를 내고 모 변호사 모임은 저를 탈세 조사하라고 국세청에 진정을 하고 이게 그저 출연료 때문인가요? 출연료는 핑계고 이명박 정부 때 KBS 정현주 사장 찍어내기 위해서 감사원을 동원했던 것처럼. 네. 이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입장에 많은 대해서. 방송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앵커나 진행자 본인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을 때 그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앵커나 진행자가 자신에 대한 해명을 하게 되는 사실을 저는 김어준 씨 방송을 통해서 거의 처음 봅니다. 아마도 지난날 특정 방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송인들이 문제가 됐던 적들을 보지만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뉴스라든지 그런 내용 속에서 그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본인의 해명을 하겠다는 내용들 자체가 저는 굉장히 김어준 씨가 보고 있는 TBS 교통방송을 본인의 개인의 사적 방송처럼 유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우기가 어려웠고요. 여기 대해서 일개 라디오 진행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일개 라디오 진행자에게 집권 여당의 정치인들이 줄줄이 나서서 선거 끝나고 같이 그 일개 라디오 진행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팟캐스트 방송 등에 줄줄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인가.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어준 씨 방송이 청취율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는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서울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TBS 교통방송의 핵심적인 내용은 서울 시민들에게 교통에 대한 분명한 정보 그리고 생활상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 되어야지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얘기들 위안부 피해 할머님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게 되는 얘기라든지 야당의 정치인을 향해서 잘 먹고 잘 사세요라고 얘기하게 되는 아마도 우리가 공영방송에서는 도저히 들어볼 수 없는 내용들을 하게 되는 방송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출연료에 관련된 문제, 청취율 얘기 잠깐 드렸는데요. 우리 유튜브 프로그램 보다 보면은 굉장히 구독자도 많고 여기 대해서 돈을 많이 버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영성과 공익성을 보게 되면 그 방송을 그대로 TBS 교통방송에 옮겨놔서 청취율이 높게 나온다고 그 프로그램을 박수치면서 이 진행자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이 과연 적합하다고 생각할지 묻는다면 아마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서울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핵심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면 규정 위반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될 일인데 그런 내용들 전체가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듭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또 TBS 방송국 입장이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라디오 진행자에게 100만 원을 상한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예외 규정에 대한 어떤 설명도 있고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또 논란의 한 가지는 감사원 이 감사 대상에 해당이 되는가 여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 노조 같은 경우도 성명을 내고 독립성 침해다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이 국민의 혈세가 그 감사원법인가요? 23조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그 기관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굳이 이제 언론에 감사원이 이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저는 꼭 김어준 씨 방송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KBS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방송에서 구두로 출연자, 그러니까 사회자 같이 그 정기적인 출연을 하는 장기적인 출연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두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네. 이거는 감사원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서류적인 근거는 분명히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로. 이게 김어준 씨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김어준 씨의 반응도 아까 라디오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정치적인 공세가 굉장히 뒤따르다 보니까 또 정치적인 대응을 한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전 대응도 좀 부적절하다. 이번 기회에 세금이 들어간 곳에는 반드시 증빙 서류가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갖다가 분명히 할 필요는 그걸 인정하는 것과 과도한 정치 공세,
그리고 김어준 씨가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TBS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는 거, 이것이 저는 뒤섞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이번 논란에서 어떤 편향성, 방송의 편향성, 공정성 문제와 또 어떤 구두 계약서 이런 문제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위원님은 덧붙여서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TBS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KBS 공영방송을 비롯한 MBC 등 이 때만 되면 나타나고 있는 방송의 편향성 문제는 정권의 변화에 맞춰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이전 시절 방송법 개정안을 내게 되는데요. 아마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는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공영방송이 편파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 특별다수제 도입 등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정권이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고 난 뒤에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되고 나서 입장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가 채 1년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정권이 바뀌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금 같은 상황이 또 정반대로 이어지진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남은 1년여 기간 동안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방송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한다는 오명을 더 이상 받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적기, 골든타임이 지금이 아닐까 싶고요. 국회에서 남은 기간 정말 국민을 위한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치권에서 손을 댄 만큼 정치권에서 지금 어떻게 또 전개될지가 궁금한데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방송 장악 논란이 있었어요. 좀 그런 점에서 이번에 김어준 씨 문제가 정치 쟁점화된다면 또 되돌이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정성 논란은 방송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것이 정치 공세가 되고 감사원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다음 정권에서 또 그렇게 되면 또 보복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이번에 야당이 그런 고리를 갖다가 비판은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리를 갖다가 야당이 좀 끌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나이트 포커스 함께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